네, 맛있는 테마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대구 금융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손영호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맛있는 테마의 새로운 스토리를 들려주실 이야기꾼 스토리텔러 되실 텐데 오늘 네. 토마토TV 시청자 여러분께 처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리츠 종금 대구 금융센터에 근무하는 손영호 부장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조금 미숙하더라도 어렵게 봐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수익률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상을 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얘기로 출발해 볼까요? 네. 금일은 좀 전에 우리 방송에서 금방 얘기 나왔는데요. 음식료 업종에 금일 좀 하락이 좀 심해지고 있는 대상 종목입니다. 001680 대상이고요. 금일 현재 11.27%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해서 매출액이 한 3.7% 전년 동기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2.1% 정도 감소를 하면서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현재 오늘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에도 어닝 쇼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아마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가가 계속 좀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12월에 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최근에 상승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다시 11%의 급락이 나오는데 오늘 이런 급락 와중에 매수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강력한 스토리가 대상 속에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은 앞전 작년 2014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으면서 주가가 급락한 그런 경험론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작년 3분기 연결 매출액이 0.4%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6%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한 경험이 있죠. 그 이후에 4분기 실적이 다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작년에 어떤 영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 1분기 실적이 소폭 감소를 해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서서히 조금 현 가격대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어떤 저점 매수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국내 현 시장의 리딩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시세를 계속 분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뚜기, 삼립식품, 하이트 진로 홀딩스 대상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2014년 기준으로 하면은 72억 4,400만 명입니다. 거기에 중국이 13억 9,400만 명이고요. 인도가 12억 6,80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으로 세계 27인데 갈수록 세계 인구는 증가를 하고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본적인 욕구와 생존과 직결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계속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업종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선호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를 보면요. 1956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반세기 동안 세계 3대 발효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상은 지주사인 대상홀딩스의 주요 자회사입니다. 1962년도 국내 최초로 발효법에 의한 글루타민산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사실상 국내 바이오 산업의 첫 장을 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미원에서 대상으로 CI를 변경을 했고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청정원, 대상, 크로렐라 종갓집 등이 있습니다.
주요 주주들을 보면은 최대 주주가 대상홀딩스의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1.51%,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이 8.1%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지금 대상홀딩스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 또 삼성자산운용, 기관 쪽에서 또 지분을 유지하면서 거의 모든 지분이 어떤 대주주와 기관 쪽에 좀 묶여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 유통되는 주식 수가 좀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통된 주식 수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금일 평균 거래량이 한 20에서 30만 주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일 주가 하락을 통해서 거래가 지금 현재 48만 주인데, 전일 5월 15일 날 금요일이죠. 전주 금요일에는 한 5.9%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한 33만 주 거래량을 좀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매매하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거래량이라고도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회사들 중에서 혹시 가치가 있을 만한, 좀 기대될 만한 자회사 있나요? 그 대상홀딩스의 대표적인 자회사가 이제 대상입니다. 네. 예. 대상 자체가 대상홀딩스의 그렇죠. 대표적인 자회사고요. 대상홀딩스의 대표적인 자회사가 이제 대상이고요. 예. 그리고 비상장사로서 이제 대상정보라든지 상암 커뮤니케이션, 동서건설, 대상 HS, 초록마을 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비상장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대상홀딩스의 대표적인 자회사가 대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장사 중에서 혹시 좀 모멘텀 강한 쪽 요즘 있나요?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SBS라든지 미디어 업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광고 이런 쪽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황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대상 정보기술이 대표적인 좀 괜찮은 비상장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음식료가 아직까지도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고 파악을 해주셨고요. 지난해까지도 음식료주는 업종 차트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강세를 보였었는데, 저성장 시대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데에 쓰는 그런 업종, 그리고 또 환율적인 이점이 있으면서 지난해까지 상당한 또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음식료 업종 차트 자체가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실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중국의 소비 수혜주였습니다. 오리온을 필두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제 한류가 좀 있다 보니까 K푸드로 다시 한번 음식료주가 좀 재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중국 법인 실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파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대상 같은 경우는 발효 쪽으로 좀 유명한 기업으로서 부장님께서 지금 사실상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발효라는 것이 바이오 쪽으로도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를 끈다면 이 발효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음식들의 장점이잖아요. 발효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자, 그러면 대상. 일단 오늘 1분기 실적 부진으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급락하는 와중에 리스크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담 요인이나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그 리스크는 금방 실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그 리스크 부분은 가장 큰 부분들이 그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원재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 선물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수송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료 그리고 환율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큰 편이고요. 밑에 차트를 좀, 예. 그리고 이제 대상 베스트코가 있는데요. 대상 베스트코가 연간 매출액이 한 4,940억. 근데 순손실이 한 110억 정도가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베스트코가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면서
대상의 어떤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그 대상 베스트코의 그 적자 구조는 조금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지난해 좀 주춤했던 그 매장 출점이 다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좀 기여를 하면은 대상 베스트코가 대상의 어떤 발목을 잡는 부분은 조금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대상 베스트코의 그 적자폭 축소 수준은 그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 정도 실적 추이를 좀 보면서 확인을 조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전반적인 연결식적으로 보면은 뭐 기존 예상치를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상회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법인 쪽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베트남 쪽에서 이제 가공식품 라인업을 이제 좀 확장을 하고 성장성을 좀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좀 되고 있는데 2분기에 그 2014년도 그 집행된 일회성 비용이 그 5월달에 이제 지급이 됐는데요. 특별 상여금이 한 65억, 그리고 이제 BI 교체 비용이 한 85억, 그리고 통상임금의 별도 소급이 한 45억 정도 해서 대략 한 200억 정도 수준인데, 원래 그 이 부분에서는 뭐 상당 부분 좀 안정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조금 저조한 그런 분위기를 좀 보였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 매장의 출점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그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나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고, 환율 부분은 지금 이제 2009년도를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기점을 해서 상당히 지금 환율이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환율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어차피 원재료 수입이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대들이 보면은 2011년 기점에 상당히 지금 곡물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곡물 가격이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사다른 메리트죠. 따라서 원재료의 어떤 가격이 하락이 결국에는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 흐름이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환율이 도와준다면 더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상 베스트코는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는 건 출점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많아져서인가요? 단지 그것 때문인가요? 지금 뭐 대기업들이 그 식자재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이제 대기업들 간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실상 국내에서 좀 치열한 경쟁 상황을 좀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쪽에서는 아마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는 조금은 뒤처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그 마트형 점포 7개 하고요. 그리고 창구형 점포 15개, 그리고 복합 점포 12개, 그리고 프랜차이즈 4가지 형태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초기 투자 비용, 따라서 문반비라든지 통합 물류센터를 짓는 건설비, 그리고 외식 공제조합과의 협력 투자비, 지급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적자 구조가 좀 이제 확대가 되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마 통합 구매율의 어떤 증가 효과와 함께 그 물류센터가 이제 완공되는 그런 효과 등을 해서 하반기 가면은 요 대상 베스트코의 어떤 적자 폭은 상당폭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가면은 그 실적이 서서히 조금 회복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의 주가가 지금 5개월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사실 어제부터 60일, 200일 골든 크로스가 또 생성이 됐습니다. 차트상 정배열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오늘 급락을 하고 있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자는 관점이신데 앞으로 그렇다면 대상의 주가를 움직일 만한 모멘텀들, 이슈들 어떤 게 있을지 짚어주시죠. 가장 큰 부분이 식품 소재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식품 소재 분야는 경기에 상당히 좀 둔감하죠.
경기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경기에 둔감하기 때문에 식품 소재 분야의 어떤 이런 강점들 그리고 원재료비 상승은 뭐 가격 인상이라든지 비용 절감 요인을 내 가지고 대상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뭐 꾸준한 그 성장과 이익 증가 부분인데요. 뭐 성장하는 부분은 이제 냉동이라든지 육가공, 건강 그리고 서구식품의 뭐 소스라든지 드레싱, 즉석 편의식 등의 이런 부분들에서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류,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부분 그리고 조미료, 미원, 조미료 이런 부분들의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대상에 가장 큰 현금 창출을 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분야인데요. 전분당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은 상당히 마진이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의 어떤 변성 전분 수출이 한 600억 정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동률이 현재 한 95%에 달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 그 뭐 핵산이라든지 글루타민 매출이 한 8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면서 가격이 조금씩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쪽의 어떤 성과인데요. 인도네시아의 뭐 MSG 가공식품이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뭐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필리핀 등이 이제 흑자 전환에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해외 B2C 기업과 뭐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B2B 쪽에서의 어떤 사업에서 상당히 좀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성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대상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현재 43,800원인데요. 가격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네. 주가가 지금 뭐 금요일까지는 뭐 상당히 주가가 뭐 정배열 형태로 주가 안정적인 분위기를 좀 보였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급으로 보면은 뭐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선호를 한다. 앞서 했지만은 대표 주주들이 국민연금과 삼성자산 운영이 각각 뭐 11.5% 그리고 삼성자산이 8.1%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 측면도 좀 경기에 좀 둔감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자산이 운영이 지분에 상당히 이제 뭐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어떤 수급 쪽으로도 보면은 최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일의 어떤 그 하락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음봉이 사실은 좀 크게 나와서 주가가 뭐 단시간에 어떻게 좀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그건 오늘 주가 흐름인데요. 43,000원 부근에서는 뭐 분할해서 매수를 조금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가 지금 오늘 이제 좀 하락을 좀 강하게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 43,000원, 오늘 그 43,300원 저가고요. 현재 43,750원, 800원 가격을 보이고 있죠. 현재 한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종가 부근에서 뭐 43,800원에서 오늘 저가인 43,300원 그 선상에서 분할해서 일단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한 53,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손절가는 일단은 그 악재 요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한 41,000원 아래에 만약에 내려가 간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뭐 손절매를 조금 했다가 향후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41,000원 선의 가격이 지지가 되면은 일단은 목표 가격인 53,000원까지 일단은 뭐 홀딩을 해서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상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세계 3대 발효 전문 기업, 식품과 소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동남아 해외 법인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었습니다.